제 여권 사진도 룸살롱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죠. 만약에 변호사라면 만약에. 이게 진짜 위험해집니다.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거 제 향응 접대 의혹이 더 거기서 한 칸 더 나가면 이 허위 사실에 의해서 민주당을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안 갔다면. 예. 네, 본인이 정말 안 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죠. 예. 더 내놔란 얘기죠. 더 내놔라. 오. 아, 예. 그래야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를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형님, 네. 준석이한테 연락 와? 그건 노코멘트 해야지. 참. 아, 그래요? 내가 전화했나? 형한테 전화했잖아. 내가 확인해 볼게. 알겠어요. 그 통화 녹취록 좀 보내줘야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풀어주고 내란 형사 재판을 완전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는 소맥 쥐기현 선생 네. 아시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이건 희대의 판사야. 소맥 쥐기현 판사 드디어 본인과 관련된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냈어. 본인의 입장을 본인의 입장을 대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당이 공개한 쥐기현의 사진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사진을 입장 내기 애매할 것 같은데 이 사진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출한 그 내용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했거든요. 네. 자, 쥐기현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해명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자, 해당 사진은 23년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서 촬영한 거다. 후배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하고 집에 가려는데 후배들이 형님 술 한잔 해 하고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더라. 형님 한잔만 해. 데려갔어. 네, 데려갔어. 자, 후배들이 자기는 너무 가기 싫었어. 후배들이 거의 뭐 납치했다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내가 자, 그 다음 얼굴 입장 빨개졌어. 계속 확인합니다. 자, 다음 입장은 후배들이 올해 형님 사진 하나 찍읍시다. 오랜만에 봤는데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읍시다.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됐고 술자리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는 바로 귀가했다. 그래서 술값은 나는 나왔으니까 누가 얼마 결제했는지 모른다. 와, 진짜 대단하다. 형님 사진만 찍고 가는 거요. 와, 이거는 진짜 완전히 우리가 지기현이를 조롱하고 풍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의 입장을 내버렸어. 사진만 찍고 갔다. 사진만 와, 대박 사건. 집에 갈 것 같으면 와. 1차에서 그럼 밥 먹고 가야지. 왜 와. 주점을 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요 주점에? 저기가 이제 스튜디오인가 봐요. 기념하기 좋은 스튜디오. 인생컷 스튜디오.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어처구니 없네. 야, 이거를 대법원에다 제출을 했대. 와,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지기현 보통 내기 아니네. 와, 대단한데. 야, 사진 찍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 만약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형님 그래도 술 마시는 건 연출해 주십시오 해서 그거까지만 연출하고 갔다. 와, 대박이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야. 해명 자체가 상식적이지도 납득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핑계거리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것도 참 후한무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여나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대법에서 이걸 보고 저희들도 다 거기서 사진 찍습니다. 제 여권 사진도 룸살롱입니다. 받아들여 줄까봐. 그러고 나서
모든 대법관들 저 사진 다 제출해 언론에다가. 나도 저희가 찍었다. 친구들이 원하면 다 찍는 곳입니다. 다들 사진만 찍고 갑니다. 와 보통 내기들이 아니네. 와. 그러니까 그 룸살롱에 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혹시 여기 손님 중에 사진만 찍고 간 손님이 있냐?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면은 그러면 그 업주 이름이 그런 미친놈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 대단하다 진짜. 야 어. 이거를 입장이라고 제출을 했어. 와 어지러. 야뭔 소리야? 아 영희 씨 화났어. 왜? 아 진짜 이게 우리 사법부를 망신시켰다. 아, 지기현이가. 법조인이라. 법조인이라 좀 화났습니다. 제가요? 예. 좀 전에 소리 낸 사람 내가 아닌데. 아니 이거 화내줘. 그러니까 화내줘 제발.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사실은 그동안에 이게 사진 공개된 지 꽤 됐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가 기자이긴 맞는데 변호사 출신 기자예요. 원래 기자였다가 그 변호사 시험을 보고 다시 이제 조선일보 다시 들어갔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이쪽 계통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친법조 기자예요. 근데 여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원래 이게 민주당에서는 2024년도 8월달 사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기현 부장은 2023년 여름 거라고 하고 1년 전 차이가 많이 나네. 차이가 1년 많이 나요, 나고 1년. 그다음에 2023년 여름에 자기가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었던 그 계산서를 냈대요.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낸 건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 혹시라도 이건 저의 혹시입니다. 네. 2024년 8월에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8월에는 거기서 밥 먹은 기록이 없는 거지. 영수증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자기가 찾아보니까 2023년 8월에 자기가 그 근처 식당에서 밥 먹은 기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면서 이 시점을 1년이나 앞당긴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증거를 그렇게 대법원에 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최진목 교수 말한 것처럼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라도 그럼 식당에서 헤어지고 말지 그거를 주점 가서 사진 찍고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게다가 지금 추미애 의원이 하나 의문 제기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게 샤르망인데 이 주점의 사장님이 라임 접대 검사들 그때 당시 접대했을 때 있었던 그 사장이라는 거예요. 의혹 제기하신 게. 네, 의혹 제기예요. 이건 의혹 제기. 의혹 제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좀 라인이 있어요. 원래 여기도 항상 이렇게 자주 가는 검사들이 자주 가는 그리고 또 판사들이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설명은 자체는 납득은 전혀 말도 안 안 갑니다. 되죠. 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기서 사진만 찍고 가냐. 그리고 저 2명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된 그 2명을 민주당이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여기는 그동안에 안 나왔지만 딴 데 가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사진 찍힌 그 2명이 법조계 인사들이란 말이죠. 지기현이도 법조계 후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후배 이제 결국은 변호사들이란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판사들은 아니에요. 이해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한 있습니다. 상황이죠. 만약에 변호사라면 만약에. 이게 진짜 위험해집니다. 만약에 변호사라면 이거 제 향응 접대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는 네. 겁니다. 이거 맞아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냈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나는 삼겹살에 소주 먹는다 누구도 그런 자리 안 해준다 이 말하고도 안 먹고 나 룸사랑 안 가봤다 이런 얘기하고 안 맞는 거여서 네. 사실 해명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변호인들이 판사실에도 안 간다. 예전엔 좀 가고 안 그랬다면서요. 가요. 네. 요즘은 오해받을까봐 가지도 않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만약에-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술자리 뭐 주점 뭐 안 먹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렇게 같이 밥도 먹고 저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건 대단히 만약 사실이라면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 네. 대한민국 소위 엘리트들의 허접함이 요즘 뭐 너무너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맞아요. 아 대한민국 진짜 나는 뭐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와, 뭐 서울 법대 나와서 사법고 싶했어 하고 와 판사 막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있으면 막 진짜 경외감으로 보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유치한 해명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게 참 정말 한심합니다. 네. 지방에 있는 법조계 후배들,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 말하는 것 같은데 변호사는 아니면 판사겠죠. 저녁 먹고 저녁 밥값은 이제 지경 판사 자기가 냈다고 해요. 제일 선배니까 아마 냈다고 해. 하여튼간에 그렇게 하고 후배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그 룸사롱에 같이 갔는데 자기는 술은 안 먹고 거기서 기념사진 하나만 딸랑 찰칵 찍고 그 사진 3명 있는 거 모자이크 된 나머지 2명은 그 사진만 찍고 그냥 나왔다.
그래서 술자리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는 나왔기 때문에 술값은 누가 냈는지 모른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방에 있는 법조계 후배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저게 후배 판사들이거나 이러면 법조계 후배들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후배 판사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예.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사들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니까 그럼 뭐냐, 어떻게 아는 변호사냐? 아마 연수원 동기나 아니 뭐 후배나. 대학 후배나 이랬으면 예. 그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예. 저렇게 표현한 거로 봐서 예. 지방 근무를 할 때 사귀게 됐던 내지는 알게 됐던 그 지역의 변호사들이 뭐 서울에 재판 있다고 올라와서 예. 자리를 갖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서울중앙지법 부장으로 가기 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고, 그러니까 같은 서초동에 근무를 했고, 예. 가장 최근에 지방 근무를 부산 동부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해운대 쪽을 관할하는. 예. 그래서 부산에 있는 변호사들이 서울 올라왔다가 자리를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진만 찍고 나갔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죠. 그게 중요한 거고.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이제 민주당이 그 지금 부장판사 월요일 날 재판하면서 먼저 인사말을 하고 예. 그날 1시 50분에 사진을 먼저 공개하고 이 순서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저희 언론도 저희 언론이 하는 방식이죠. 원래 후속타를 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다 까지 않지. 처음. 저희도 뭐 이 자리에서 다 깔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애초에 그렇죠. 그 룸사롱 빈 공간 나왔을 때. 그렇죠. 어. 내지는 그 사진 나오기 전에도 논란이 한 2, 3주 전에 나왔잖아요. 예. 이미 얘기가 막 오가고 있었고 예. 그러면 입장문을 통해서나 어느 정도 요 정도 밑그림은 내가 여기까지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예. 뭐 그런 주점 비슷한데 간 적은 있는데 예. 그게 뭐 사건 관계인이나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예. 내지는 뭐 여성 종업원은 없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줬으면 이런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씩 이제 그 1대1 함수로 약간 대응하는 구조예요. A를 하면 A 다시가 나오고 B 하면 B 그렇지. 다시가 나오고 예. 그럼 이제 C를 하면 C 다시가 나올까? 라는 의문이 들죠 이제. 근데 그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처음부터 접대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접대라는 것은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썼을 거 아니에요? 직무 관련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 예.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지기현 부장이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 어떤 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꼈거나 예. 그렇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예. 차원이 다른 예. 거고. 그리고 저 해명 자체가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이상해요. 조선일보라서. 아니 왜 그러면 지기현 부장이 원래는 공보 판사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엔 그랬죠. 예. 근데 공보 판사를 통해서 전해진 얘기라면 이게 단독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개인적으로 준 거야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저게 어떻게 그럴 수 단독으로 있지. 저게 나오나? 응? 대법원에서 흘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기현 판사가 직접 조선일보한테 줬을 수도 있고 가능성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기현 판사가 조선일보 기자하고 1대1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밖에 아마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일단 사진이 찍힌 게 나왔으니까 그 룸사롱에서 3명이 찍힌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오늘 말한 대로 거기서 밥만 먹고 밥은 내가 후배들 사주고 거기 가서 나 술은 안 마시고 애들이 가자고 그래갖고 거기 갔다가 사진만 찍고 나왔다. 그거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해명을 맨 처음
아까 그 빈 공간 나왔을 때 그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때 했었어야 돼. 진작 했겠죠. 했었어야 해명을.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빈 공간 그 소파하고 입구 사진만 딱 민주당에서 공개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법대 재판장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 마신다. 그런데 그날 이제 그런데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그런데 삼겹살만 마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백플레이스 저 룸사롱에 접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안 가본다는 거 아니야. 네.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만에 한번 가본다면은 맨날 룸사롱 가서 술 마시고 사진 찍고 그랬으면 기억 못할 수도 있어. 1년 전 아니면 저 사람이 2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2년 전에 딱 가봤는데 그걸 저기서 내가 사진 찍은 건 있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룸사롱 접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 그 사진이 빈 그 입구 사진만 나왔을 때 그때 저런 해명을 오늘 같은 해명을 했었어야죠. 그럼 내가 믿어주겠어. 그렇지 않아요? 저 기억을 못 할 리가 없잖아. 사진 찍은 걸 그렇죠. 찍힌 것도 아니고 증명사진으로 정제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찍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단독으로 나온 게 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저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기현 부장이 재판 시작하기 전에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밥은 내가 냈고 그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 나는 술 한 잔도 안 마셨다라고 본인 입으로 해명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닌 게 드러났어. 술 마신 게 사실인 자료가 또 민주당이나 어디서 나왔어. 그럼 완전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기현 부장이 그렇게 해명한 걸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언론사 단독 기사일 뿐이지. 그러니까 만약 저 기사 내용과 다른 어떤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지기현 부장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렇죠. 꼬리자리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 기사가 뭐 어디서 얘기를 듣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독으로 나온 게 영 이상하다 저거에. 한번 뭔가 결정적인 반박 자료가 나오면은 내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렇죠. 조선일보 오보야 이렇게 하려고 떠본 거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게 어쨌든 대법원 그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 자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에서는. 뭐 소명 자료가 그렇게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어쨌든 대법원에서 빨리 발표를 하면 되는 거고. 대법원에서 이거 일단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는데.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가 보죠? 그건 말이 되나요? 단독. 그거 보여줘요 가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한번 봅시다 하고. 저도 좀 보여주세요 하고 가보세요 한번. 이게 그리고 그 작년 8월에 찍힌 사진이라고 민주당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는 지기현 판사 소명 자료는 작년 8월이 아니고 그 1년 더 전인 재작년 여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는요. 시차가 1년 정도 있는데. 글쎄요. 그 양쪽 어디 한 군데서는 시기를 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을 거고 혹시 글쎄 저 등장 인물이 누군지는 당사자는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를 헷갈렸을까? 뭐 그런 의문도 들고. 이게 지기현 판사가 그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저녁 밥값은 그러니까 그 삼겹살을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밥값은 자기가 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결제 자료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그 근처 그 술집 룸사롱 근처에서 먹은 밥값 영수증은 아마 있겠죠. 거겠지. 설마. 작년엔 없고. 작년에 없고 재작년에 있으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은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이 그 대법원에서 이게 일단 재판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김용현 재판, 이 지기현 재판부가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재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일보 통해서 쿠션을 한번 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 마련해놓고 봤는데 이게 이제 핑퐁 게임으로 보면 민주당한테 다시 공을 한번 넘긴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후속타를 갖고 있는지
또는 후속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 간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슬쩍 이게 맞든 아니든 간에 예.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사실 지휘부장 판사가 이런 의혹에 지금 휩싸이게 된 게 구속 취소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예, 단순히 예. 물론 뭐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이 그런 어떤 융을 뭐 하거나 내지는 이런 거를 그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사실 그 형벌의 비례의 원칙으로 보면 예. 술집 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때로는 좀 본인은 억울하게 얽히기도 해요. 진짜 사적으로 만나는데 n분의 1 안 하는 바람에 뭐 3만 원 넘기도 하고 예. 종종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안이 권력형 게이트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요 정도 됐으면 지금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건 이 사진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이 의혹 자체는 지금 여러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룸살롱 이분은 이제 여기 라이브 카페니 뭐니 뭐 텐 카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 이 부분은 이제 룸살롱과 2차를 갔냐 안 갔냐 이제 큰 맥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톡 요것만 꼽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나는 안 갔다. 나는 그런 2차나 뭐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게 아예 없다. 그리고 더 거기서 한 칸 더 나가면 이 허위 사실에 의해서 민주당을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안 갔다면. 예. 네. 본인이 정말 안 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좀 지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속 말이 이어지고 있죠. 네. 처음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지기현 판사가 그러니까 그 빈 공간 사진만 나왔을 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다.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거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를 그건 이제 안 갔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공개돼 버리니까는 지금 나온 변명은 이제 술은 안 마셨다. 그 사진만 찍고 나왔다. 근데 그 변명밖에 저도 처음에 어떻게 변명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근처에 있는데 누가 친구가 불러갖고서는 갔더니만은 있길래 가서 물 한 잔 먹고 사진이나 찍고 가지. 그래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진짜 딱 그렇게 변명을 나왔어. 그러다가 이제 술잔을 이렇게 넘기는 사진이 나오면 입에는 됐으나 삼키진 않았다. 그러네. 하여튼 그리고 오늘 그 지기현 재판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내란 재판 진행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아직 속보가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원래 이거 비공개 재판으로 하다가 오늘 오후부터는 3시에 재판 시작했는데 공개 재판으로 했어요. 네. 이거는 처음부터 그럼 아예 공개 재판으로 하든가 여론이 나빠지니까는 여론에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이거 다시 비공개 재판으로다 다시 공개 재판으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군사 재판은 계속 지금 공개 재판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 원래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죠. 예. 아니 그래서 그게 근대 사법제도는 예. 과거에 막 그 고문하고 비밀리에 재판하던 거를 없애면서 점점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만 예.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특히 공개됐을 때 외국과 매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법정에서 뭐 증언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펼칠 때 비공개로 하는 거고. 그때만 잠깐. 그렇죠. 그때만 잠깐. 그것도. 예. 때로는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그죠.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가 증언하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 거고 그 재판할 때 보면 비공개하기 전에도 공개하고 딱 그 비공개 증언이나 끝나면 다시 공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은 지금 처음부터 거꾸로 진행됐단 말이죠. 그렇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예. 그러다가 뒤늦게 여론이 나빠지니까.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재판이 이렇게 진행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일수록 재판 과정이 더 이상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발전하려면 이준석 같이 말장난하는 정치, 이미지 정치하는 정치인은 국민에 의해서 퇴출되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준석의 지지율에 비해서 언론에서
너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짜증이 나는데요. 특히나 자 봐봐.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되는 선거죠. 그렇죠. 이준석이 단일화하고 안 하고가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어? 관심도 없고. 아니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어. 맞아요. 근데 지금 대선 이슈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준석 단일화 여부야.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어 난 네. 진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 문제의식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또 10분 활용하는 게 누구냐? 이준석이야. 그렇지. 예. 그래서 어제 또 이준석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앤데 계속 입에다가 단일화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 어제 또 계속 이제 그 전에는 그 단일화의 아버지도 만나고 하다가 어제는 이제 단일화 하지 않겠다. 나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진짜.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진짜 나쁜 사람이야. 진짜. 진짜로. 난 그리고 이준석 입에서 자꾸 노무현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거론되는 게 너무 나는 힘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저런 발언의 자유는 있으니까 일단 그건 제 개인적으로 참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이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저 선언하기 직전 저게 이제 어제 5시거든요. 네. 직전 어제 오후 2시에 이준석을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수수브라더스 이명수 장인수 기자입니다. 네. 수수브라더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하기 약 3시간 전에 만난 거예요. 이준석을. 이준석을.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마성의 매력을 갖고 있는 이명수. 네. 와, 난 이 사람 진짜 누가 사회학자가 이 사람만 분석했으면 좋겠어. 이분이요. 그 기억력 좋은 이준석을 네. 기억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이준석 기억력은 좋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은 누구 조롱하기 위해서 다 기억을 하나 봐. 그래서 막 탁탁탁 이렇게 나와. 네. 기억력 되게 좋아. 막 10년 전 것도 끄집어내. 조롱하려고. 조롱하려고. 네. 그런데 이명수 앞에만 서면 기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명수 전 네. 어제 5시경에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어떤 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했던 건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관련해 얘기도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명태균 씨하고 몇 분 정도 통화하셨습니까? 전혀 뭐 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충이라도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요. 1분도 안 했다. 네. 제가 뭐 그걸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제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재밌는 포인트가 진짜 많아. 네. 바로 옆에서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거든. 근데 어떻게? 어떤 거야? 못 알아들어. 그때 왜 그러냐? 시간 버는 거야. 생각할 시간. 뭐야 이명수? 아씨 이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이거야. 근데 이명수 기자가 질문이 너무 구체적인 거야. 너 어제 전화했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새끼 알고 왔네. 순간 어떤 거요? 할 때 이 새끼 알고 왔네. 딱 한 거야. 그래서 통화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대. 뭘 통화했는지 어젠데 몇 시간 전에 통화한 건데 기억이 안 난대. 1분도 안 된 통화인데. 근데 단일화 얘기했죠. 하니까 단일화 얘기했어. 생각이 안 난다며. 생각이 안 난다며. 단일화 얘기해. 야, 이 재밌는 포인트 많습니다. 진짜. 자, 두 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두 분한테 마이크 드릴게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몇몇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다루더라고. 근데 개혁신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명태균이랑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 와, 내가 그거 보고 민주당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누구야 하는 거야. 이름을 대. 내가 그래서 진짜 너무 깜짝이 놀랐어.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얘기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냐? 첫째, 이준석이는요 국민들 앞에서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조언을 명태균한테 들었다. 이거는 국민을 조롱하고 기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문제지. 첫째, 둘째, 명태균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어지럽힌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가 그 동일인 명태균하고 또 가깝게 지내면서 조언을 구하는 관계다? 이게 사실이면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 지금까지도. 또 이거는 재현이 되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럼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 근데 이거를 민주당 관계자도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해버리더라고 오늘. 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 좀 밝혀주세요. 나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거 그건 방송에서 한 뭡니까? 얘기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알리고 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죠? 아니 나는 그게 궁금해. 네, 물어보시죠. 네. 질문이 굉장히 열린 질문이 아니라 닫힌 질문이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저는 그 명태균 시간은 얘기 안 하려 그랬어요. 명태균 씨하고 연락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 다 받았을 거야. 네. 근데 공격적으로 그냥 5시를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 모른다고 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아니요라고 하죠. 네, 아니요 알고 질문 준비했는데 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좀 그 뭐 단일화까지 또 제가 이제 끌어내고. 와. 네, 아니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뭐였냐면 네. 뭘 알고 한 건지. 저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전날에 그 명태균이가 이준석한테 전화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저걸 물어본 게 어제 2시잖아요. 그런데 명태균하고 그 전날 새벽 20일 새벽 2시에 그 통화를 또 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한 7시 저녁 7시 8시쯤에 제보를 받아요, 제가요. 명태균하고 이준석 통화했다. 제보를 받아요. 아니 명태균하고 이준석이랑 통화하는데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요? 있어요. 그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대박이야. 다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다 심어놓은 사람들 있죠. 아 제가. 그래? 네, 그럼요. 아니 어떻게 심어야 명태균하고 이준석이랑 통화한 건데 어디다 심어야지?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다리 재수술 때문에 병원에 그 수술 입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 뭐 많이 봤어. 예, 얘기하면 안 돼. 다 심어놨죠 제가.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하다가 명태균 씨가 새벽 2시에 페이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안철수 관련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안 자네? 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합니다. 네, 그 전화하는 새벽 2시에. 거 이거 한번 재밌습니다. 22일 새벽 2시에 이명수 기자와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 녹취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자, 그 장면 듣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그 이준석이 딱 얘기했잖아. 그쪽 이준석 측에서 하면서 윤핵관들이 당권을 주겠다. 당권을 주겠다? 그 기사 떴대요. 아까 아침에. 못 봤어요. 네. 그 제안을 했다. 그 당권은 뭐 그 당원들이 주지 뭐 자기들이 주나? 네. 그 얘기는 뭐겠어? 네. 이준석 대표 쪽에서 흘렸던 거는 뭐냐면 더 내놔라는 얘기죠. 더 내놔라. 예. 그래야 협상이 될 거 아니야.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뭔지를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야. 네. 형님 준석이한테 연락 와? 그건 노코멘트 해야지. 그래요? 나한테는 얘기해주는데 뭐 형님 그냥 노코멘트. 노코멘트? 연락 오구만. 그러니까 이거 형 머리 아니면 뭐 나올 일이 있나? 그 개 머리로 되나 그게?
노코멘트 해야지. 코멘트. 와, 근데 나는 이거 보고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게 네. 이준석 측에서 폭로를 했잖아. 저런 뭐 제안하다가 국민의힘에서 뭐 당권 줄 테니까 들어와라 제안하더라. 그래서 저 폭로 때문에 단일화는 깨졌다고 거의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맞아요. 그 정반대 이야기를 명태균이 하고 있는 거야. 더 내놔라. 폭로의 의미가 폭로의 의미가 단일화 깨자는 게 아니라 더 내놔라라는 의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그 TV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TV 토론회 있고 여론조사 한번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상할 건데 이준석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 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27일 날 마지막 TV 토론회 있죠. 맞습니다. 하고 또 여론조사 한번 돌리고 TV 토론 끝나고 27일 날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제 협상 들어갈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근데 단일 후보는 김문수 그리고 이제 당권을 이제 이준석. 그 당권을 근데 지금의 말로 하잖아요. 구두로. 네네, 말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은 이제 문서화 하라 이거지. 문서화 작업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단일화 한다고요. 단일화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근데 저는 단일화 한다고 봅니다. 100%. 네. 더 내놔라. 진짜 재밌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거 분노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이준석을 만나서 아까 어제 2시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던지자마자 나와가지고 또 명태균한테 전화를 해요.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딱 합니다. 자, 그것도 또 녹취가 돼 있더라고요. 자,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석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형하고 통화하냐 하니까 통화한대. 어제 통화했대. 형하고 통화했대. 주석이가? 네. 놀래. 내하고 뭐 통화를 했다고? 노 코멘트를 안 가더라 나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이준석이가 통화했대. 전화 와서 통화했대 형하고. 왜 형님? 나 미워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다 형님. 뭘 통화를 해 통화를? 통화했잖아 어제. 내가 무슨 통화를 어제 해? 이준석이 어저께 아까 얘기했다니까 형님하고 통화했다고. 전화가 왔다고. 아니 걔가 통화했다 그러면 내가 통화한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 알았어. 저 이준석이가 내한테 전화했다더나. 형이 전화했다 누구만. 내가 전화했대? 그렇구나. 지금 전화 안 했는데. 전화 안 했다는데. 웃어. 지가 전화 안 했대? 이야.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하여튼. 내가 어제 전화했나? 형이 전화했잖아. 내가 확인해 볼게. 알겠어요. 그 통화 녹취록 좀 보내줘야 됩니다. 쓱 들어가. 진짜 형님, 내 형님 형 동생 관계에서 진짜 형님 통화 녹취가 없다니까 나는 녹취를 안 한다니까 자꾸 진짜 형님. 선수끼리 왜 그래 형님? 아니 이거 저 8년 동안 저 녹취가 9개 나왔다니까. 야, 이명수 너무 웃기지 않아? 와, 너무 웃겨 진짜. 미칠 것 같아. 난 웃겨가지고. 제가 어제 명태균 하고 자주 통화하거든요, 제가요. 통화하고 5월 달에만 해도 2번 창원 내려가서 만나고 관계 좀 이렇게 맺고 있었는데 매일 뭐 본인 주장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거짓말 하는 걸 이번에 내가 잡아버리려고 통화했잖아. 어제 내가 이준석하고 따고 기사 나오기 전에 걔도 택시 기사 나가려면 한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잡아버린 거죠, 거짓말 하는 거를. 대박이야. 어제 통화했으면서. 그렇지.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 것도 제가 5시 제보 받은 한 7시 8시에 제보 받았지만 5시에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로도 이준석가 통화하지 않았을까? 기자회견 같은 거 이거 이제 이벤트로 계속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장윤수 기자님이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수 기자가 이준석에게 어제 2시에 질문할 때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장인수 기자입니다. 옆에서 예. 카메라 기자. 자,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단 말이야. 네.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옆에 기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그 기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지금 현장에서 갑자기 나왔는데 그렇죠. 기자들 반응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이준석이 얘기하기 직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 2시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단독 기사가 하나 떠요. 5시에 기자회견한다. 어제 5시에 기자회견한다고 그 했잖아요. 이준석. 그거를 매체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매체가 단독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공보 담당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서너 번 사과를 해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룰이 있어요.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통으로 알려서 풀한다라고 하죠. 어느 한 언론사가 단독을 쓰면은 나머지 언론사들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보실 직원들이 이제 그거 사과하느라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딱 했잖아요. 네. 전화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단일화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저는 옆에서 걸렸다. 딱 카메라 들고 찍으면서 걸렸다. 이 기자들 난리 나겠구나.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 끝나자마자 그 저게 이제 주한 미국 상공 회의소 암참 그 행사였는데 오늘 암참에서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가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야? 그 다음 전화를 질문이었어요. 저게 지금 이명수 기자님 쭈루룩 물은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나눠 물었는데 단 한 명도 명태균과 전화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심지어 이명수 기자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저게 무슨 얘기지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기자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심하다. 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심하고 뭐 비판은 당연한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기자들은 야, 씨, 이거 다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하고 저는 사실 이명수 기자 갑자기 이준석을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 속으로 좀 귀찮았고 이거 왜 가지? 근데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다. 이거는 이거 맞구나. 그리고 이명수 기자님 다 확인했어. 5시에 전화했고요. 2분 이상 전화했고요. 단일화에 관련해서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이렇게 단일화를 하라고 조언 내지는 지시 내지는 권유를 하는 전화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명수 기자님이 그걸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맞다고 시인만 하면 돼. 시인했잖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다 싶은데 다들 그냥 졸리어하는 분위기. 기자들은 출입 기자들은. 그리고 이 관계되는 후속 질문이 아예 안 나왔다.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명수 기자만 오로지 물어봤어요. 그 현장에서. 와,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 끝나고 나서도 뭐 웅성웅성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5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거 그거는 물 먹어서 자기네들이 기분이 나빠서 막 항의를 하는데 이준석이 명태균과 단일화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거죠? 5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그 일보 한 줄짜리는 물 먹었다고 화를 내면서 이해가 돼요? 나는 자 봐봐.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자회견이 5시에 있는 것. 그걸 사전에 몰라서 화가 나 있어. 그런데 이명수가 지금 나타나서 단일화 관련해서 뒤에서 심지어 명태균이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어마어마한 내용이야. 화가 나. 저희가 기자라면 저희가 이명수 기자님이랑 갈 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명수 기자가 이거를 그냥 기사 욕심이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단독 기사를 써서 내면 돼요. 그럼 본인이 단독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근데 그런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우리가 한번 해서 다른 기자들이 관심 갖게 하자라고 일부러 저한테 얘기해서 둘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질문을 어떻게 할까도 둘이 상의를 해서 네. 이명수 기자님이 요새 명태균이랑 전화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기자님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5시에 명태균이랑 전화했죠. 무슨 내용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서로 상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좋았어. 기자들이 그래야 반응을 하니까 현장의 기자들이 네네. 그러면 반응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5시? 단일화 얘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와. 아무 근데 관심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명태균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조언 내지는 이준석에게 조언 내지는 권유 내지는 지시를 했다. 맞죠? 네네. 요거는 맞다고 팩트입니다, 팩트. 정리해도 돼요? 예. 이명수 기자님. 예. 그렇게 정리합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그게 왜냐면 본질이거든. 네,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기자들 많은데 찾아가서 일부러 기자들 앞에서 한 거예요. 좀 관심 좀 갖고 니네들 기사 쓰려면 쓰고 우리가 이걸 공개해 줄게.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독으로 쓰면 또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이명수 기자. 원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준석이 떠나도 기자들이 저한테 붙거든요. 뭐 알고 있냐? 그렇죠. 저한테 그렇죠. 묻거든요. 근데 네. 전혀 그런 반응 안 하고 그 이준석 따라다니는 기자 풀단 애들이 기자들이 애들은 미안하고 기자들이 그 팀 관리하는 분 공보 담당이죠. 네. 관리를 잘하는지 나는 좀 의아했습니다. 야, 이거는 그 진짜 정도 나갔으면 분명히 저한테 붙었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매우 어렵긴 하네요, 진짜. 아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지금 이준석을 쳐봤는데 방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얘기지. 진짜로 그냥 단일화 하냐 마냐 중계식도. 와, 나 너무 지금 너무 놀랍네.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잖아. 네. 할지 말지에 대해 관심. 나는 심지어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단일화 할지 말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본질도 근데 아니고.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그걸 제일 관심이 있거든. 이번 대선 통틀어서 그걸 제일 관심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힌트를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했잖아. 제가 근데 왜 이거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 그 명태균 씨가 이제 그 보석을 출소 이후에 제가 그 이준석하고 통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저한테 야 명수야 그 칠부사 사건 있지. 칠불사 사건 가자. 거기 또 새로운 거 있다. 그래서 아이 뭐가 있어? 그거 다 나왔잖아요. 그 저기 준석이 코파고 그 사람이 딱구대기 파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주지스님한테 다 얘기해놨다. 가기만 하면 돼. 명수 네가 천하람하고 이준석이를 주진우 기자 시키고 재연하자. 하면서 또 새로운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는 진보 진영 쪽에는 이렇게 저한테 이준석이가 뭐 있는 것처럼 하고 이준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제가 잡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과 통화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 지방에서 창원 쪽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짓말하는 걸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준석이가 명태균한테 뭐 책 잡힌 것 같아요. 저 느낌에 분명히 뭐 잡힌 거 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관련만 해도 큰 책 잡힌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명태균한테 조언 들을 위치가 아니다. 그제 5시에 조언 듣고 있었다니까요. 2분 이상 통화하면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조언 들을 위치가 아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지율 10% 두 자리가 나오는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갖고 그렇습니다. 발칵 뒤집혔는데 단일화 조언을 여기서 듣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나는 진짜 아까 자꾸 그 민주당 관계자 누구냐고 하는데 오늘 장르만 여의도 보세요. 그게 나와. 그거 보면은 나는 진짜 그거 보고 나는 그냥 나 아침에 워낙 바쁘니까 준비하느라 샤워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통화 관련해서 이 중요한 이슈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언론 기자들이 지금 장윤 기자나 이명수 기자처럼 정말로 국민을 위한 알 권리를 잘 행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려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 사장만 보고 자기 위에 편집국장이나 팀장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올리면 보나마나 까일 텐데 지금은 단일화 어떻게 성사시키려고 하는 게 보수 진영의 목표인데 그거 깨트리는 일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자 정신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독립되게 운영되는 저런 언론사의 기자들만이 제대로 일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은 제대로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언론 관련된 교수들 진짜 혼나야 돼. 어떻게 가르친 거야 도대체? 내가 가르친 2명은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 케이블 타이 묶이려고 했던 친구 박형광이 다 내 제자들이야.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그들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쓸 기사가 정해져 있어. 맞아. 우리는 이런 기사만 쓰고 이런 것만 취재하고 이런 기자들이야.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 외의 거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봐야 다 튕겨내는 거야. 맞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자예요? 기자도 아니지. 너무하네. 뭐 엄청나게 악의적으로 이준석 관련한 불편한 기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장인수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분석인 것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 어제 그
이준석이가 전화 한 통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통 이상입니다. 아. 제가 또 한인까지 다 했어요. 다 하셨구나. 이준석이 거짓말 이 어린 진짜 진짜 화가 많이 나셨어. 많이 나셨어. 네. 아니 그러니까 직접 증거를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했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잠깐 앉아 있어. 요거 하나만 보고 가. 예, 이준석 지금 선거 캠페인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대학마다 학식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학식 맞아요. 먹으러.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건 또 저희가 알 권리 차원에서 공정하게 방송해야 되니까. 그럼요. 이건 본인이 가장 미는 캠페인이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격. 같이 밥 먹으면서 와 대표 업적 갈라치기. 다른 학생들이 채용 못했다. 아 저거 현실이니까. 아니, 왜 내가 저걸 조작해? 저거를 조작하면 나 또 바로 고소해. 그렇죠. 이준석은 난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고소당합니다. 예.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